자료 드렸는데 파6 자료 다 풀었어요? 굿. 다 푸셔야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형용사였어요. 뭐였다고요? 이 아이는 뭐를 꾸며요? 명사.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룰이잖아,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것. 근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형용사들을 좀 따져보자면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가족들이 있었어요. 맞죠? 제가 이거를 형용사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는 거 뭐뭐 있어요? 후치수식.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부정사, 분사, 또 뭐 있어요? 전명구까지. 맞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주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잘한다 잘한다 잘하지 강사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나는 걸 한번 얘기해봐요. 아시겠죠? 이렇게 너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형용사 가족들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중에서 부정 형용사가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힌다라고 제가 말했죠. 부정 형용사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단수 명사가 한 개가 있어요. 제가 이 cat 고양이 앞에 아더를 그래요? 고양이 안 좋아해요? 그래요? 고양이 앞에 아더를 붙여도 될까요? 안 돼요? 왜요? 맞아요. 복수랑 불가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고양이를 생각해서 all cat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돼? 안 돼. 복수랑 불가사니랑 오는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에 제가 another를 쓰고 싶어요. another cat. 돼요? each cat도 되고 그럼 the other cat. 돼. the other는 제가 깡패라고 했잖아요. 다 된다고 했어요. the other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형용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오늘은 이 친구의 라이벌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 부사. 둘이 라이벌이에요. 배우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부사. 이 부사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형용사와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형용사는 명사만을 꾸며줍니다. 그런데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꾸민다라고 기억하면 편해요. 엄청 많잖아요.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누가 부사 뭐 꾸며주니? 라고 물어보면 부사? 야 엄청 많은데 그냥 명사 빼고 다 명사만 빼고 다 된다라고 기억하면 편하겠죠. 보통 문법을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형용사를 더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더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문법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부사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후반부에 배우는 내용들이랑 부사랑 자주 어우러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부사의 쓰임새를 배웠으니까 오는 생김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부사의 생김새는 얘들이 다 부사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뭘로 끝나요? ly로 끝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부사는 보통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어야 돼요. 뭐에다가 ly가 붙는다고요? 그거예요. 형용사에다가 ly가 붙고 해석은 뭐뭐하게가 돼야 돼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quick은 빠른이라는 거죠.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죠. 근데 quickly가 되면 빠르게가 되는 거. 이렇게.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슬로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밑에 별표 ly가 붙어도 부사가 아닌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그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뭐에 ly가 붙으면 명사예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고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friend는 친구예요. 그렇죠? 친구라는 명사니까 ly가 붙으면 친근하 개가 아니라 친근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니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love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아이디 같은 거 보면 lovely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사랑스러운이에요. 운, 형용사. 오케이? 네, 오케이. dead, deadly, like, likely, cost time 전부 다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데 그럼 선생님 저는 ly로 끝나면 부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괜찮아요. ly로 끝나면 부사다라고 기억하세요. 단 요거 단어 두 개만 빼고 요 단어 두 개가 토익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ly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요 단어 두 개. costly랑 timely예요. 뭐랑 뭐라고요? costly랑 timely. 요것은 여러분들께서 딱 봤을 때 형용사다라고 바로 잡아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토익이라는 시험은
비즈니스 영어예요. 무슨 영어라고요? Biz English라고 하는데 실용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 팀장님 보고서 굉장히 러블리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맞죠? 그런 회사 있으면 평생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좋은 회사니까. 중요한 거는 보통 회사에서는 야 그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 비싼데? It's too costly. 아니야 괜찮아. It's timely.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timely랑 costly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영어에서 많이 쓰는 형용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예문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지 봐요. arrive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패키지가 주어예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뒤에 달라붙는 것은 뭐예요? 수식어의 자리. 그래서 부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틀리는 파트가 이런 것들. 자동사로 끝나고 나서 뒤에 부사를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부사가 오는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 역시나 꾸며주는 게 엄청 많아요. 이 모든 걸 싹 다 꾸며줄 수 있어요. 싹 다. 볼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 The scarf is surprisingly smooth. surprisingly라는 게 smooth를 꾸며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사이좋게. 그래서 우리가 관부혁명이라고 외웠잖아요. 두 번째. He drives extremely slowly. 걔가 엄청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아, 이 부사가 또 부사를 꾸미네요. 그 다음에 easily라는 부사가 one이라는 동사를 꾸미고요. beautifully라는 부사가 smiled라는 동사를 꾸미죠. 그리고 traditionally라는 이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얘는 여기저기 엄청 바빠요. 그러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느냐?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동사 기준으로 보면 앞쪽과 뒤쪽에 싹 다 나오는 게 부사인데 다른 품사 기준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게 국룰이에요. 부사가 꾸며줄 때는. 동사 기준으로는 앞, 뒤고요. 다른 품사 기준으로는 앞에가 거의 국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요 자리에 좀 자주 오는구나. 자 그런데 밑을 보시면 여러분들 next level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구조들이 있습니다. 바로 준동사, 구, 절, 분사들이 있는데 얘들도 부사가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확인을 해볼게요. to 부정사라고 되었으니까 to랑 choose라는 게 지금 to 부정사인데 요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독하다, 그렇죠? 지독해요. 두 번째 동명사. 동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drinking이 동명사인데 얘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커피랑 떨어져 있죠. 그 사이에 들어간다 요 말이에요. 와, 끔찍.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전명구 있습니다. 여기에 after this class라는 게 뭐냐면 after가 전치사고 this class가 명사니까 이 문장 전체, 이 구 전체를 꾸며주는 게 바로 shortly라는 부사. 밑에 after부터 work까지가 뭡니까? 맞습니다. 문장이에요. 하나에. 이걸로 이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사절도 부사가 꾸며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분사예요. 분사는 조금 열받는 게 왜 열받냐면 이 부사가 분사로 꾸밀 때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잘 봐요. recently라는 이 부사가 written이라는 분사를 꾸미죠. 근데 결론은 이 분사구는 뭐를 꾸미냐면 앞에 나와 있는 북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최근에 쓰여진 거예요. 존으로부터. 그게 뭔데? 책이다라는 게 바로 이 분사. 이 부사와 분사가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가장 최근 시험에 요 그 분사랑 이 명사 사이에 뭐 넣을래를 물어보는 게 나왔어요. 당연히 부사를 넣어야 되겠죠. 부사가 끼어들기를 좋아하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더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동사 사이에 앞뒤에 들어간다 했는데 동사가 두 덩어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몇 덩어리라고요?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야. 동사 자체가 예사롭잖아. 두 덩어리예요. 이렇게. 비동사와 PP 이게 무슨 태예요? 수동태고. 비동사와 being과 PP 이게 무슨 수동태냐?
진행 수동이다. 굿. have와 pp가 만났어요. 뭐예요? 완료 시제. 여기 사이에 부사가 겁내이 미친 듯이 끼어듭니다. 여기 사이에 겁내이 미친 듯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를 부사는 끼어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희가 안 틀릴 것 같은데요. 왜 틀린지 보여줄까요? 시험장 가면 급하잖아. 맞죠? 급해서 어떻게 해?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요. 내가 급하게. 이것만 보고 푸는 거예요. 뒤는 안 보고. 비동사 다음에 형 절대명동 두고 형용사. 오케이. 비동사 다음 명사. have가 일반 동사니까 뒤에는 목적어 그래서 명사. 이렇게 넣다가 다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눈을 크게 뜨고 뒤에 나와 있는 덩어리까지 보셔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눈을 크게 뜨고 꼭 보셔야 해요. 동사가 두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꼭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로 해봅시다. 1번, 2번, 3번 웃으면서 풀어보세요. 화이팅! 다 했죠? 1번 정답 뭐예요? 1번은 뭐냐면 이 부사 문제를 가장한 어휘 문제였단 말이에요. 어휘 문제는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발표는 has been 어떤 상태였어요?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 근데 어떻게 성공적이었나를 따졌더니 A도 말이 되는 것 같고 B도 말이 되는 것 같고 C도 말이 되는 것 같고 D도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맞죠? D 같은 경우는 야 너 완전 과장이야 과장 무슨 과장된 성공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토익에서 그렇게 나쁜 말은 하지 않아요. 보통 토익은 무조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많이 쓰는 게 extremely라는 표현이 successful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선생님 왜 다른 건 안 돼요? 특히 왜 B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솔직하게 이거는 그냥 자주 쓰는 거라서 extremely가 정답인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 성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엄청 성공이다 하면 안 돼? 돼. 엄청 성공이다 해도 되잖아. 근데 뭔가 조금 껄끄럽지 않아요? 엄청 성공이다. 이게 좀 이상하죠? 맞죠? 그 뉘앙스예요. 완전 성공이야. 극도로 완전 성공이야. 이런 표현이지. 정확한 성공이야 라는 표현도 잘 안 쓰거든요. 독자적인 성공 이런 것도 잘 안 쓰죠. 정답은 A. 끝. 2번 갈게요. 여기 agreed가 동사고 works가 동사예요. 더블 동사 떴으니까 접속사 대 잡았고 이 뒤에 문장에 주목해서 풀면 되겠죠. works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는 뒤에 뭐 올 수 없죠, 목적어. 그럼 뒤에 붙는 거는 수식어, 부사. 정답은요? 이런 거는 뭐 easy. 3번 비동사 나왔다고 여기에 바로 보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뒤에 pp까지 보셔야지. BPP는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 누구? 부사. 요 정도는 풀어야 한 600점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단계니까. 고개 드시고 제가 만들어 본 문제예요. 지금부터 손 대지 말고 약간 일본에서 토익 보는 느낌. 여러분 일본의 토익 어떻게 보냐면 손 갖다 대면 안 되거든요. 일본에서 우리는 한국의 시험지에 이렇게 체크해도 되잖아. 일본은 체크 2번 하면 나가라고 한다더라고요. 다행이에요. 한국이라 맞죠? 일본은 아무튼 여러분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눈으로 어떻게 푸냐면 다음 중 부사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세요. 타이머가 됐어. 고해주시고요. 몇 번입니까? 3번밖에 없어. 잘했어.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만이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바꿔서 물어볼게요. 실전 느낌. 코스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몇 번일까요? 1, 2번. 잘했어요. 형용사 자리니까. 아시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형용사랑 부사랑 맨날 싸우거든요. 오케이.
뒤로 넘겨가지고 조금 더 난이도 한번 올려볼게요. 빈도부사. 빈도. 여러분 이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자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사예요.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자주라는 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의미거든요. 결국에. 반복이라는 건 습관이랑 가깝겠죠. 그건 보통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빈도부사는 토익에서 현재 시제랑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이 빈도부사들을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현재 시제랑 같이 쓸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현재 시제는 그 뭐시고 좋았어요. 네. Always, frequently, usually, once, sometimes 전부 다 이제 여러분 빈도부사인데 얘들 옆에 적어두세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정어 hardly, rarely, seldom, 뭐지 이거? scarcely 이거 있고 그 다음에 barely.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 부정어로서 나중에 도치될 때 또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 이거는 부정어기 때문에 not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밑에 문제 풀 때처럼 부정어가 있는데 not을 또 넣는 그런 실수는 하셔서는 안 돼. 아시겠죠? 부정어가 있는데 not을 또 넣으면 안 되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부사 나왔네. 별표 쳐두시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저랑 오늘 부사 배우고 내일 전치사 쭉쭉 배울 건데 접전부 문제로 자주 나오죠.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시험장 가서 8문제 정도 튀어나올 겁니다. 몇 문제 정도? 이것만 잘 맞춰도 8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부사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의미상 연결만 가능해요. 무슨 연결만 가능하다고요? 이게 보통 해석상 연결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 들어가기 전에 해석으로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해커스에 왔다. 끊고 그 다음 나는 수업을 듣고 있다. 끊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다음이라는 게 접속부사예요. 해석상 연결만 되게 만들어주는 아이. 이 아이들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 가장 의문점인 아이가 한 명 있을 거예요. 바로 얘. However. 여러분 however는 우리가 접속사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얘는 접속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부사. 이게 왜 무섭냐면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이는 순간이 있는데 엄청 드문데요. 제가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보통 토익에선 잘 안 나오는데요.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이려면 형용사나 부사가 바로 뒤에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때려버리고 주어 동사 나오고 겁나 이상하죠 문장 구조가. 보통 이런 거는 억지로 문제를 낼 때 내거든요. 근데 토익에서 이 정도 억지는 안 부리더라고요.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표현으로 써서 먹어요. 아무리 추워도 해커스에 와야 해. However cold it is outside, you should come to Hackers.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건데 거의 안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냥 이 순간부터 기억하세요. However는 부사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이 접속 부사가 왜 조금 무섭냐? 파트 6에 겁내이 자주 나와요. 어디 자주 나온다고요? 파트 6에 겁내이 자주 나와요. 왜? 파트 6는 지문 속에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지문 속에 넣어서 물어보느냐? 야, 너 앞에 문장 해석할 수 있어? 너 그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 해석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두 개 연결되게 해봐. 그래서 접속부사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거, 잘 연결된 접속부사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접속부사 꼭 암기하시고. 강조부사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별표. 이 강조부사는 조금 위치가 특이한 친구들만 제가 모아두었어요. 원래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관부혁명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다고요? 관부혁명, 소부혁명 이렇게 배웠을 건데 이 틀을 깨는 친구가 일단 enough란 아이가 한 명이 있네요. enough의 동그라미를 하고 이 친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무섭죠.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충분한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Enough money, enough coffee 뭐 이렇게.
그런데 얘가 부사로 쓰이면 형용사 뒤로 빠져요.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이 털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그녀는 키가 커요. 어느 정도로 충분히? 머들이 될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다. 시험장 가셔 이 뒤에 빈칸이 나왔다. 형용사 뒤에 당황하지 말고 부사를 넣어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enough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요거는 철자 때문에 학생분들이 조금 헷갈려요. 요거는 quiet가 아니에요. 조용한이 아니라 quiet이라는 표현인데요. quiet가 되려면 여기 E랑 T랑 순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조용한이 아니라 이건 꽤라는 표현이에요. 꽤 잘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써먹는데 제가 왜 짜증나냐면 이 친구는요 이렇게 쓰여요. 그 다음에 관사 어나 언을 붙여가지고 써요. 이렇게. 원래 관부혁명 순서로 와야 되는데 얘는 따지고 보면 부관혁명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quite a beautiful day, quite an important class 이렇게 쓰는 겁니다. 꽤. 그 다음에 여러분들 just나 right 같은 경우는 바로라는 표현인데요. 얘들은 같이 다니는 전치사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before과 after예요. 뭐와 뭐라고요? good. before랑 after 앞에 just나 right를 자주 쓰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이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자. 야 수업 끝나기 전에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just나 right 대신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shortly. 이 친구도 최근에 자주 나와요. shortly, just right. 이게 전부 다 before랑 after 앞에 자주 나오는 I. 그 다음에 even은 심지어라는 표현으로서 문장 가장 앞에 튀어나오거든요. 심지어 이 수업도 너무너무 쉬워 이런 식으로. well 같은 경우는 뒤에 적어두시면 돼요. 전명구. well은 전치사와 명사구를 꾸며주는 아이로 유명해요. 훨씬 뭐뭐 위에 있다. 훨씬 뭐뭐 밑에 있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훨씬이 전명구를 많이 꾸며주거든요. Well under the average. 오늘 날씨 well under the average. 평균 기온보다 훨씬 낮아. well 전명구 꾸미는 거 유명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헷갈리는 부사들도 있네요. 네, 별표 쳐두시고 헷갈리니까 시험에 내기 참 좋겠죠. 첫 번째를 보면 아하 형용사 부사 둘 다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형용사 부사 둘 다. 자, 보면 close 가까운 가까이, hard high, late, most, nearly 전부 다 형용사 부사 둘 다 되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토익 시험을 낼 때는 문장에서 한 칸을 비우고 나서 여기에 뭐 넣을래? 정답 골라봐 라고 내는데 이 둘 다 정답이 되는 아이를 넣어버리면 내가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LR 찍자 얘를 찍었을 때 정답으로 맞출 확률이 높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겠죠. 얘들은 그냥 형용사 부사 둘 다 된다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암기하는 건 밑에 있는 거예요. 요거 혼동하기 쉽죠. 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close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physically close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 closely는 어떤 거냐면 면밀하게, 세세하게 보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문장이 있으면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closely거든요. 기억하세요. 요거는 보통 뭔가 점검하다, review하다, 체크하다라는 표현이랑 많이 써요. closely. late는 여러분들 늦게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lately는 최근에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죠. 조심하세요. hard는 열심히 한다라는 건데 hardly는 안 한다라는 것으로서 부정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high랑 highly 요거 조심하세요. 별표 두 개 거의 베스트셀러다. high는 그냥 여러분 지위가 높게 안 그러면 뭐 위치가 높게라는 표현인데 highly는 매우 엄청나게 과장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했다. 야 엄청나게 성공했다라고 하지 높게 성공했다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highly 조심하시고. near랑 nearly의 차이는 near는 진짜 말 그대로 이 근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책상 근처, 제 책상 근처. 근데 nearly는 보통 숫자랑 다녀요. 뭐랑 다닌다고요? 요 밑에 있네. 숫자랑 다니는 것들. 호이. nearly뿐만 아니라 토익에서 숫자 앞에 자주 나오는 부사들이에요. nearly 거의라는 거죠. 거의 300명.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300명. approximately 다 똑같아요. roughly 어림잡아. 우리 보통 회사 들어가면 rough하게 해, rough하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rough하게 좀 어림잡아. more than은 뭐뭐 이상. 요거 동그라미. 요거 왜 여러분들을 낳는지 알아요? 왜? 학생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걸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나요, 아시겠죠? 전치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부사. 오케이? upto를 전치사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부사예요, 부사. 전치사가 어떻게 이렇게 더블로 옵니까? almost는 거의라는 표현이고 about은 약이라는 표현인데 about은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얘가 형용사가 되고 그리고 얘가 전치사도 되고 얘가 부사도 되니까요.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 하기 전. 전치사로 쓰이면 뭐예요? 뭐뭐에 대하여. 부사로 쓰이면 약 이런 표현이다 라는 거겠죠. 자, 끝났으면 예문 1번, 2번, 1, 2 한번 풀어보세요. 가볍게 해석하면서 스르르. 스르르 풀어보세요. 됐죠? 1번. 1번의 정답을 여러분 보시면요. 잘 봐요. any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형용사 할 때 배웠는데 보통 부정문에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잠을 잘 잤겠어요? 잘 못 잤겠어요? 못 잤으니까 정답은 hardly.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그 수업은 추천됐다라는 건데 높게 추천되었을까요? 매우 추천되었을까요? 매우예요. 제가 꿀팁을 한 개 드리면 100%는 아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보기에 하이랑 하일리가 있다. 그럼 얘로 찍으세요. 보통. 얘가 정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시험을 계속 치러가면서 느끼는 건데 얘가 훨씬 더 정답으로 자주 나와요.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단계 문제를 좀 풀어볼 시간이 왔네요. 1, 2, 3, 4 다 푸세요. 파이팅. 7번도 풀어보고. 재밌네. 다 풀어보세요 그냥. 재밌지 않아? Bless you. 이 단계가 좀 쉽다 맞죠? 갑시다. 넘버 원. 넘버 원에 여러분 동사를 보면 아하 오픈드가 일단 동사 나왔네요. 근데 since가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뒤에 동사 한 개 더 나왔죠. has. has가 동사의 끝이 아니죠. 동사 덩어리 여기 있잖아. has pp. 요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 누구? 부사. 보기 중에 정답은 C겠죠. continuously 계속해서
끌어모은다. 2번 보도록 할까요? begin 같은 경우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써먹는 아인데 여기선 자동사겠죠. 영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 다음 뒤를 보니까 after 접속사 역할을 하고 뒤에 are shown 보여진다 동사. 그럼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요. 부사 shortly.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또 하냐면 shortly라는 애가 after랑 또 궁합이 잘 맞다라고 제가 했죠. 3번 resign 무슨 뜻입니까? 사임했다. 사임해서 그 시장이 사임을 했어요. 근데 주어랑 동사 사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예요? 맞아요. 부사. 4번 It is important to comply with. comply with 동그라미 준수하다, 따르다. 국제법을 따르는 거예요. 국제무역법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뭐 할 때? When importing. importing이 뭐냐면 여러분 수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동명사란 말이에요. 동명사, 동사 출신이야. 그럼 뭐를 가져야 할까요? 목적어. 굿즈가 목적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굿즈를 꾸며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정답은요? 정답은 commercial입니다. 형용사 자리였어요.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한 개가 있는데 여기 when이 접속사란 말이에요. 뒤에 근데 동명사가 있네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는 동명사를 가진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분사 구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독립 분사 구문 알려드릴 때 한 번 더 말할게요. 원래 when이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분사 구문을 쓰게 되면 주어 동사를 축약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재 분사 구문이었다. 천천히 배워보자고요. 나머지 7번 바로 갈까? 7번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죠. Please cancel the appointment. 제발 취소해 주세요. appointment. 여러분 보통 appointment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예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돈이 들거든요. 이게 토익에서 appointment는 돈이 드는 거고요. 미팅은 보통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미팅은 같은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노는 거는 플랜이라고 많이 불러요. Hey, do you have any plan? 이게 노는 거예요. 그냥 친구랑 노는 거. 요거는 이제 돈 주고 보통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건 예약. 그러면 예약을 오늘 중으로 빨리 하세요. 우리는 너한테 46%의 캔슬레이션 피를 먹일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너가 취소를 하던 말든 캔슬레이션 피를 먹이겠다. 이거는 나쁜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러나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파트 6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까? 굿드. 여러분들 부사 문제 푸는 요령. 항상 라이벌이 뭐예요? 부사와 라이벌은 뭐예요? 항상 형용사예요. 무조건 지금 40년째 싸우고 있잖아 얘들. 형용사는 명사만을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싹 다 꾸민다라는 점. 그리고 보통 부사는 단어 끝에 ly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ly가 붙어도 부사가 아닌 친구들이 있었어요. 2명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뭐랑 뭐? costly랑 timely, good, awesome. 그리고 부사가 자주 들어가는 장소는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비동사만 보고 풀면 안 되고 have 동사만 보고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앞뒤를 다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강조부사는 특별한 놈들, enough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보통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빈도부사는 현재 시제랑 또 자주 나오니까 나중에 시제 배울 때 한 번 더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점검.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sv.com이라고 저랑 같이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형용사는 뭐를 꾸민다라고 말했어요?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보호가 되는 순간도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형용사는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호를 취하는 거 뭐 있어요? 비동사, 상태동사, 감각동사 등등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를 따라다닐 수도 있겠죠. 명사는 어디 들어가요? 쏙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 형용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끔찍한 것은 전치사 뒷자리에도 이렇게 사이좋게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부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으로 부사가 쓰이면 수식어예요. 맞죠? 그럼 부사는 원래 이 수식어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 건데 재밌는 게 있잖아. 부사가 명사 빼고 다른 걸 다 꾸미죠. 근데 그럼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뒷자리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네. 이게 오는 위치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크게 보면 SV.com에서는 부사는 N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요한 것은 얘가 누구를 꾸미냐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도 갑자기 등장해서 명사랑 나올 수 있고 형용사랑 같이 나올 수 있고 같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히나 부사가 오기 좋아하는 장소는 이 동사가 두 개로 덩어리로 쪼개질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부사는 좋아한다. 이게 끝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즐겁게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를 풀어볼까? 오케이. 1번, 2번 정도 한번 풀어볼래요? 3단계 1번, 2번. 아리까리 하죠. (30초) 남았어요. 값에 1번의 정답은 뭘까요? 1번의 정답은 딱 보여야 돼요. 여기 지금 below가 전치사고 뒤에 the market value 전 명구가 붙었거든요. 그럼 이 전 명구를 꾸며주는 걸로 유명한 부사가 있었어요. 뭘까요? where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문법적으로는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냥 가장 확실하게 쓰는 게 where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well below, well over 이렇게 전 명구를 꾸밀 때는 where이 꾸며준다는 거 머릿속에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시험장 가면. 두 번째 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traffic 이게 이제 불가산 명사로 쓰였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럼 정답은요. much. 여기 제가 other를 써도 될까? 문맥상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other도 불가산 명사를 꾸밀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좋겠네요. 끝.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나머지는 집에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저와 함께 단어 퀴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3페이지예요. 다 푸는데 한 4분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2분 지났어요. 삼 분 지났고 1분 남았어요. 삼십 초. 갑시다. 결국 이제 단어가 많이 발목을 잡죠. 1번 was told 들었다라는 거겠죠. that 이하를요. 뭐냐? 패션 firm 그 패션 회사가 had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enough는 부사로 쓰였을까요? 형용사로 쓰였을까요? 형용사로 쓰였죠. 디자이너스를 꾸며줘요. 충분한 디자이너를 가지고 있다고 고용을 이미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나 that 이하도 들었죠. 그들이 keep her resume 그녀의 레주메를 on file 계속 두는 거예요. 뭐예요? for future vacancies 나중에 미래에 일자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해버려야 되겠다. 보기 중에 정답은요 already 정답은 C. 계속 가요. Anne이란 사람이 decide 결정을 했습니다. to buy 케이크네요. 케이크를 컵케이크들을 사네요. 왜냐면 그녀가 not sure 몰랐어요. which flavor 어떤 맛을 그녀의 동료들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정을 두 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료가 친구가 어떤 컵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 것만 살 수도 있어. 근데 토익은 보통 그런 거 아니거든요.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다양하게 사가라고 해요. 정답은요 variety A예요. 그래서 누가 피스는 왜 안 돼요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또 그 약간 인적성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피스를 사는 건 조금 너무 그렇지 않나? 뭐 괜찮아요. 네. 일단 정답은 A예요. 토익은 아름다운 세상이니까. 3번 여기 매거진 클럽하고 member with 아하 게임 끝났네. with 하고 여기 동사 그러면 with A,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뭐 있어요? provide죠. 뭐. 제공해 주는 거예요. 4번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획득을 했다. 얻었습니다. 멤버들을요.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에 that it was considered 이게 고려되는 거예요. 뭐로? 이때까지 없었던 일로. 정답은요 B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unprecedented라는 표현인데 unprecedented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그 전례 없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전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unprecedented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누가 그랬지? 이거 정답 D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알려질 정도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미 맞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비밀이 되지? 비밀은 아니죠. 컨피덴셜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지금 보면 이거 제가 걸었다니면서 봤는데 5번의 정답을 C로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C는 뭐 관리인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관리인. 근데 이건 지금 보통 건물 관리
해주시는 분들한테 커스터디언이라고 부르거든요. caretaker나 custodian이라고 부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정답은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B가 나와야 돼요. 디렉터. 이게 재밌는 게 토익이라는 시험의 특수성이 디렉터가 토익에서는 보통 부서장 이런 걸로 쓰이는데 외부로 나가면 헐리우드 신문만 읽으면 이건 감독님으로 쓰이거든요 보통. 근데 토익에서는 부서장이라고 많이 쓰이죠. 6번 에너지 무엇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때문에 비용이 올랐어. 여러분 비용이 오르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 적게 쓰겠어? 적게 쓰겠죠. 정답은요. consumption. 7번 대부분의 쇼핑객들은 found 이게 여러분들 뭐 발견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 받아들였다, 알아냈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 스토어에 revised 수정된 환불 정책이 어떻다라는 거라니까 뒤에 보니까 형용사 나오면 좋겠다. 정답은 B 맞습니다. 받아들일 만하다, 수용할 만해요. 8번 small 작은 책 무엇이 아마 마주치는 거예요. difficulty 어려움을요. 뭐와 싸우는데? 큰 북스토어들이랑 싸우는데. 대형 서점의 반대는 작은 서점이에요. 맞죠? 작은 이제 업체들을 부르는 단어가 바로 vendor예요. 여러분들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현차, 1차 벤더 이런 거 들어봤을 건데 벤더, 포스코 벤더 하청업체라고 많이 하죠. 9번 리테일러들은요 holding 열었습니다. sale 어떤 세일이냐면 보통 for new inventory 새로운 재고를 만들기 위한 재고 정리를 하죠. 정답은요 clearance sale이라고 합니다. 10번을 보면 in order to register for the class 이 수업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이제 뭐 후보자로서 학생들 듣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적절한 학생들은 해야 해요. 등록을 어떻게 등록하냐면 페이퍼워크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정답은요 fill out 이거 파트 7에 자주 나오는 수거였어요. 11번 여기 가장 어려웠을 건데 에디터 편집자들이에요. 편집자들은 뭐뭐 하도록 요구받죠. 제거하도록 어떤 증명되지 않은 무엇들을 어떤 걸까요? 증명되지 않은 뭘까요? assertion 주장들을 제거해야 되죠. 신문에 낼 때는 개인의 주장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팩트만 딱딱 담아야 되기 때문에 assertion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문맥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편집자,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주장 이렇게. 괜찮나요? 아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부사 반드시 형용사와 비교해서 홈워크까지 꼭 다 풀어보시고 요즘에 제가 조회수를 좀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 홈워크 다 다운받아서 풀고 있어요? 이게 기본반 홈워크라서 어려운 걸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틀려도 되니까 꾸준히는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오시면 또 전치사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